이어서 지금 회로와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전류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폐회로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라는 것은 F는 어떻게 됐냐면 I의 L 크로스 B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길이가 되는데 길이 벡터가 되는데 요 길이 벡터는 어떻게 된다? L의 방향은 뭐의 방향으로 잡아주면 된다?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위에서 올라가서 윗방향에서 들어가고 내려오고 왼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나가는 요런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1번에서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I의 1번 힘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I의 길이는 A 벡터가 되겠고 close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니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자기장의 방향은 안쪽이 되니까 어디로 힘을 받는다? 1번은 위로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는 위로다가 힘을 받습니다. 어떤 크기로 받는다? 1번의 크기는 I의 A 곱하기 죄송합니다. B 곱하기 sin 세타가 되는데 길이하고 자기장이 90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I의 A의 B가 됩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맨 아래 3번 힘은 어떻게 되죠? 지금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래쪽으로 다 힘을 받으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아래로 힘을 받죠. 그 크기는 지금 1번 힘과 똑같게 돼서 1번과 3번 힘의 합력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과 4번은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력은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자기장, 다시 말하면 자기장에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자기장이 아래로 들어가는데 평면상에서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이런 폐회로에서는 합력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아래 그림과 같이 자기장에 어떠한 비스듬하게 기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회로를 갖다가 자기장에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돼서 점을 찍은 건 전류가 위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위로 나와서 옮겨갔다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폐회로가 되는 거겠죠. 나와서 내려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회로가 됐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나오고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받아요? 위쪽으로 받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래로 힘을 받죠. 그래서 위로 힘을 받는 걸 F1, 아래로 힘을 받는 걸 F2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요 전체 길이가 B라고 했으면 요 사이 길이는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게 B라는 길이면 지금 제가 요렇게 세우는 요걸 아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L이 되고 전류 I가 흐르는 요런 곳에 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된다? 자, 요 힘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힘을 받아서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힘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발생하고요. F2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돌림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R 크로스 F가 됩니다. 돌림힘이라는 것은 R 크로스 F. R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크기는 2분의 B가 되는 거죠. 2분의 B.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심에서 요 길이가 2분의 B였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자, 토크 1의 크기는 R 2분의 B에 아까 요렇게 요 전체가 받는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I, A, B
그래서 I, A, B에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게 sin 파이라는 각도를 갖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in phi.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R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 지금 힘의 방향은 이쪽이 돼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데 자, 요 회로의 수직으로 되는 요걸 갖다가 봤을 때 수직으로 가는 요 벡터를 뭐라고 하죠? 회로의 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판이 형성된 얇은 판이 형성된다면 판의 수직으로 되는 요 벡터는 자기장 B하고 세타가 되는데 요 세타가 바로 이 파이가 요 파이랑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B의 I, A, B sin phi. 토크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B의 I, A, B의 sin phi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거에 합력이 되니까 그 R자 토크는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해주면 I, A, B의 B sin phi가 되고 자, equal I의 자, 스몰 a 곱하기 스몰 b. 그러니까는 a 곱하기 b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면적이 되겠죠. a가 되고 ia 자기장 b의 sin 파이가 됩니다. 이때 ia를 갖다가 바로 뭘로 정의한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뮤로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ia가 지금 스칼라량인데 지금 벡터가 돼서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I가 흐른다. 그럼 여기가 면적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이 바로 뭐가 된다? 요 I 곱하기 A. 다시 말하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 요거의 방향이 바로 이렇게 전류를 감싸고 있을 때 윗방향을 갖다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 뮤의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여기 비스듬하게 기울여 놓으면 여기서 회전하는 토크가 발생하는데 그 토크의 R자 토크는 뮤 곱하기 B. 여기서 뮤라는 것은 뭐가 된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헷갈립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냐면 자석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회로가 되면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N극과 S극 전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리면 이렇게 전류 I가 흐르면 위쪽은 무슨 극이 생기고 N이 생기고 여기는 S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자석을 무슨 자석이라고 했어요?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전자석이 되는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전기쌍극자에서도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요거와는 요 n이 90도가 됐을 때 n의 방향이 90도가 됐을 때 B하고 n의 벡터 n 다시 말하면 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90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제로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놓는다고 하면 90도에서 임의의 각도 시타로 간다라고 하면 자, 토크라는 것은 우리 전기쌍극자에선 PE sin 세타인데 D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시계 방향이 되니까 지금 요걸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제로가 돼서 포텐셜 에너지 U는 마이너스 P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의 전기쌍극자 모멘트 곱하기 전기장을 갖다가 했다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자기쌍극자 모멘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토크가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90도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미의 시타고 하면 토크의 D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토크라는 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뮤b인데 뮤b 사인 세타를 바꿔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인테그럴 90도에서 임의 각도 시타로 갈 때 뮤b 사인 세타 D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를 갖다가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뮤b 코사인 세타 90도에서 임의 시타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뮤b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b 코사인 90도가 되는 뒤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 남아요? 마이너스 뮤b 코사인 시타에 더하기 뮤b 코사인 90도가 되는 코사인 90도 0이 돼버리니까 요거만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U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텐셜 U라는 건 UF-UI인데 이걸 제로 가니까 UF라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기쌍극자 모멘트 도트 P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홀 효과라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전혀 안 나오게 되고요. 일반 물리학에서 처음 나오는 이제 그 개념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홀 효과는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거에 대한 매개체,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양성자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플러스 어떤 회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회로가 있으면 이쪽에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면 우리가 그 전류의 방향을 뭘로 잡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양성자가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뭐가 전류의 매개차라는 걸 알았어요? 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약속을 해가지고 이미 너무 많은 이제 전자기 파트에 대한 해석이 일어났었는데 전자로 하면 그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류의 매개체는 뭐가 되죠?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전자가 흘러간다라는 걸 증명한 게 바로 홀 효과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보면 여기 플러스 극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두께가 T이고 요 길이가 D라고 했을 때 D 여기가 D예요. 이런 금속판을 갖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금속판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금속판 이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면 금속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금속판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들어가는 자기장 안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기장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장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양성자가 흘러간다. 양성자가 흘러가면 지금 이쪽으로 V로 가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 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로렌츠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걸 전류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에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요 전하가 어디로 힘을 받게 돼요? 위로 받아요.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플러스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쪽이 플러스면 요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축전기랑 비슷하게 여기에 뭐가 걸리게 된다? 전기장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쌓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쪽 방향으로는 전기장 2가 되니까 F는 어떤 힘을 받아? Q2라는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다가 지금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렌츠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전기장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요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가 쌓이지만 나중에는 이 Q2하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Q2하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QV 클로스 B라는 로렌츠 힘이 같아질 때까지 이쪽으로 플러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측정하면 이쪽 방향이 뭐가 쌓였으니까 플러스가 쌓였으니까 전위가 높게 나타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쌓였으니까 전위가 낮은 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플러스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다 이렇게 플러스가 이동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전자는 반대쪽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아래쪽이니까 전자가 위쪽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전류의 개차가 전자가 되면 위쪽으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아래쪽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플러스. 아, 제가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지금 바뀌었네요. 만약에 뭐가 이동하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얘기했지만 위쪽에는 마이너스가 쌓이고 아래쪽은 플러스가 쌓이고요. 만약에 양성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 위쪽이 플러스가 쌓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이 전위가 높고 위쪽은 전위가 낮고요. 양성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위쪽이 전위가 높고 아래쪽은 전위가 낮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측정했더니 어디가 맞았다? 전자가 이동한 게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의 매기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라는 사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위하고 생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생긴 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홀 전압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쌓이게 된다? 전하가 받는 전기력과 로렌츠 힘이 같아질 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 E는 D에 V는 ED라는 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은 V는 D분의 델타 VH가 홀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VB가 QE랑 같아질 때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VB만 냅두고 이렇게 없애주면 전기장 2만 남으니까 VB는 뭐분의 뭐가 돼요? D분의 VH 델타 빼볼게요. VB는 D분의 VH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VH는 어떻게 되죠? V의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D가 되는데 우리 전류라는 거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았었어요? 전하 밀도, 면적, 속도, 그 다음에 전하량 이거 했었죠. 전류 단원에서. 그럼 여기서 전하 밀도만 냅두고 다 넘기면 AEVI가 되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I는 EVT의 D. 요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D 곱하기 T. 사각형으로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서 TV로 쓸 수 있겠죠. TD. 위아래 자기장을 갖다 곱해주면 EVTDD 분의 IB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V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VH는 어떻게 됐었죠? VH. 자, ET 빼고 VDB가 바로 어떻게 돼요? 홀 전압 VH가 돼서 IB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E는 전하량이고요. T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높이가 되고 홀 전압 측정할 수 있겠죠. 자기장, 여기 걸어준 자기장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돼버리면 우리 홀효과에서 뭐까지 알 수 있다? 전하, 밀도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류 매개체가 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자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그때 흘러가는 그 전하의 밀도까지도 알 수 있는 게 홀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